서울의 소리 윤석열 끝까지 판다. 코믹 정치쇼. 식사들 하셨습니까? 뭐요, 강성범이 와본 것이여 시방? 흉내 좀 냈구만이라. 아무튼 윤석열 끝까지 판다. 요절복통 정치쇼 제1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말이여,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마치 대통령 다 된 듯 설치고 다니는데 정말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말이시. 아따, 어림도 없지. 어째 그런단가? 국당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결정된 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 일각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대선 특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지. 한국에서 4개월은 4년과 같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 국당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결정된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층이 과표집되어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일부러 그랬는지 유선 전화를 15%나 썼더란께. 따라서 여론은 앞으로 부침이 심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검증되면 어느 정도 거품이 가라앉고 박빙으로 갈 것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등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의 검증이란 바로 윤석열이 안고 있는 리스크인데 그것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지. 첫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윤석열 본인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지지율이 아니라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 편승한 이른바 반사체 지지율이요. 과거에도 집권 5년 차가 되면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높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많았지. 인간의 심리는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게 마련 아닌가? 그러나 대선 후보가 그 새로운 변화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지율은 빠지게 되어 있지. 둘째, 윤석열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지. 그나마 홍준표를 지지하던 이 세대가 윤석열을 외면한 이유가 뭘까?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대선에 출마했지.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가족 비리를 보면 윤석열의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구호인지 여실히 알 수 있지. 셋째, 민주당은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가동해 민생 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윤석열은 아직 선대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김종인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김종인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하려는 이준석과 캠프 인사를 대거 등용하려는 윤석열과 벌써부터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요. 대선 땐 모든 시선이 대선 후보에게 쏠리게 마련이지만 관정의식이 있는 이준석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그 일환으로 김종인 카드를 내밀고 있어. 그러나 김종인을 상황으로 여기는 윤석열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 만약 윤석열이 김종인을 계속 비토할 경우 김종인은 김동연을 밀어 국당을 긴장하게 할 것이요. 그 영감 고집 하나는 알아주잖아. 넷째, 경선이 끝났지만 홍준표가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유승민도 윤석열을 돕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들을 지지했던 세력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당원 투표에서 진 홍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유령 당원 투표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열린 공감 TV 보도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도 않는 논현동 건물에 경선 때 10장의 선거 공보물이 담긴 봉투가 배달됐다는구만. 한 사람이 10사람의 이름으로 당원 투표를 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 이 소식을 들은 홍준표 측에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 국당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야. 다섯째,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윤석열의 망언도 변수제. 윤석열의 성격상 화가 나면 또 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윤석열은 날카로운 기자의 질문이나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매우 흥분되는데 이때 무슨 망언을 할지 모르는 것이여. 경제, 안보, 외교, 환경, 교육,
기후변화에 관한 구체적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지. 단기과외로 암기한 정책은 TV 토론 때 금세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이요. 실제로 윤석열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원론적인 말로 얼버무렸지 않아? 하지만 본선 TV 토론은 지지율과 직결되지. 안철수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마디로 지지율이 폭락했잖아. 여섯째, 윤석열의 검찰총장식 언행과 정치 보복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야. 윤석열은 고함, 삿대질, 눈을김 등으로 대선 후보답지 않게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본 단계. 특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한 것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그가 말한 국민 통합과 배치되지. 심지어 윤석열은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을 향해 무슨 수사를 이따위로 하느냐고 직격해 부렸지. 아직도 자신이 검찰총장이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짖는 법이요. 일곱째, 안철수의 대선 출마도 국당으로선 눈엣 가시처럼 여겨질 것이요. 만약 김종인이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오면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가며 안철수는 복수심에라도 완주를 감행할 것이요. 썩어도 준치라고 안철수가 만약 완주에 3에서 5% 남짓 지지율을 가져가면 이것이 윤석열 패배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어. 어차피 대선은 진보와 보수가 모두 결집해 싸우기 때문에 3에서 5% 내에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지. 여덟째,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수구 언론의 편파 보도로 현재는 대장동 사건이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말 것이요. 현재까지도 돈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국당 쪽 사람들이란 게 드러났잖여? 곽상도는 국회에서 사퇴 의결이 되어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을 것이고 박영수 역시 수사를 피할 수 없지. 특히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부산저축은행 1155억 불법 대출에 관한 부실 수사에 있다는 보도가 나와 윤석열 측도 긴장하고 있을 것이요. 당시 박영수가 변호사였고 윤석열이 수사 책임자였잖아. 그때 살아난 세력들이 오늘날 대장동 게이트를 일으킨 것이지. 아홉째, 임자. 그란디 혹시 본부장이 뭔 말인지 알아? 응? 무엇이요? 유동규 본부장? 아니 그건 말고 그럼 뭔디? 본부장이란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 의혹을 말하지.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과 재판도 윤석열에겐 지뢰로 작용하고 있지. 윤석열 본인은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지시 의혹, 판사 사찰, 검언 유착 사건 수사 방해, 옵티머스 조기 수사 종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의 의혹을 받고 있지. 미국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여긴 모양이요. 뭔 소리여? 지난 7일에 매우 대조적인 두 개의 기사가 실렸지. 하나는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이 집권하면 이명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한 것이요. 이 두 개의 뉴스에서 두 후보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뉴욕타임즈가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후보만 인터뷰를 하고 미국으로 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거불지.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여러 대선 후보 중 왜 이재명 후보만 인터뷰했을까잉? 부인은 국민대 박사학위 표절에다 각종 허위 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금 대여 의혹 등 허벌나게 많지. 장모는 불법 의료 행위로 3년 선고에 법정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금 3억을 내고 불려놨지. 그런데 지역을 이탈했는데 왜 다시 구속 안 시키지? 그러게 말이요. 정경심 교수는 몸이 아픈데도 보석 허가도 안 해주고 말이요. 썩을 놈들.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한통속이지. 열째,
지난 총선도 수구들은 조국 때문에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참패였지. 촛불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 수구들의 이중성을 응징한 것이요. 이번 대선도 1700만 촛불 시민들의 그 집단 지성이 다시 발휘될 것이구만. 그것은 이미 미국 정가에선 이재명 후보가 차기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의 정보는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하잖아. 특히 북핵 관계로 한국의 대선은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따라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수시로 한국의 정보가 미국에 보고되고 있겠지. 뉴욕 타임스 기자들이 국힘당 경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윤석열은 대통령감이 아니란 걸 방증해 주는 것이지. 혹자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느냐고 하겠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며 남북 문제만 해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풀 수 없지.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의 운명이요.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 미국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 남북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정상회담을 2차례나 해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아울러 이끌어냈잖아. 그러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 못한 미사일 사거리 문제도 해결했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40조에 가까운 투자까지 해. 어느 해보다 분위기가 좋아. G20 정상회담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와 어깨동무까지 하더만. 미국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모범이 되었고 그 와중에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이루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선도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함과 선한 마음이 미국을 움직인 것이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 한번 찍으려고 서로 경쟁했다는 후문도 있고. 그러고 보면 한국의 위상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 그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질 수밖에 없는데 뉴욕 타임스 간부 11명이와 이재명 후보를 극비리에 인터뷰하고 간 것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음을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 거기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국당의 주장도 반영되었을 것이요. 국당의 주장대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미국 스스로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한반도 비핵화란 대원칙이 무너지게 되어 결국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지. 미국으로선 남북이 전쟁에 위험 없이 돌아가야 막대한 군사비용도 아낄 수 있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한 것은 막대한 돈 때문이야. 남북 평화 유지가 여러모로 이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미국도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아마 미국도 거기에 참여하러 할 것이요. 특히 3,200조에 달한다는 북한의 지하 자원을 공동 개발하면 엄청난 부가 창출될 수 있어 향후 통일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따라서 이번 뉴욕 타임스의 이재명 후보 인터뷰는 미국 정부와 어느 정도 소통 속에 이루어졌다고 봐야지. 미국을 구세주처럼 여기고 살아온 한국의 수구들에겐 뼈아픈 대목이야. 수구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을 적대시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지만 그게 미국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느낀 것이지. 즉 평화가 돈이란 걸 미국도 깨달은 것이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0조에 가까운 돈을 퍼부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철수했지. 북한도 억누르고 통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도 느낀 것이지.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로는 자주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사구시에 가깝지.
그런 뒤 윤석열이 국당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이명박근혜 사면을 들고 나온 것은 경선 휴증 때문이겠지. 홍준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1% 차이로 윤석열을 이겼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23% 차이로 지자 홍준표를 지지했던 20대와 30대들이 분노해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사상 최초로 검찰이 비리를 수사하는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함으로써 윤석열이 주장하는 원팀 정신을 무색하게 했지. 거기에다 국당은 신세대와 구세대가 서로 싸움이 붙어 국당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더구만.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아따, 영남에도 이재명 팬이 허벌나게 많더구만. 군 단위인 거창군에서도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더구만. 이재명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수천 명이 몰려들어 환호한 것은 윤석열의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언행에 대구 시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일 것이요.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아닌가? 그러게 말이요. 그건 마치 부모를 죽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사위가 되고 싶다는 억지가 아닐 수 없지. 어따, 비유 한번 좋고. 근데도 왜 여론조사하면 윤석열이 더 높단가?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에서 유선전화를 15%나 사용해 마치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실제 바닥 민심은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요. 맞아. 선거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도 없으면 최악이라도 피하는 행위지. 대선 역사상 본인 및 가족이 수십 가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가? 현명한 국민들은 최악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요. 검찰, 언론, 국당 등 수구 기득권 카르텔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지. 요즘은 대기업도 수출 호황으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있지. 대장동도 역풍이 불 일만 남았지. 돈 받은 놈들이 바로 범인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왜 검찰은 돈 받은 곽상도, 박영수는 소환도 안 하고 있을까잉? 검사동 일체 다들 선후배 사이가 아닌가? 잘못 지키면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도 사건 수임도 어렵고 재판에서 취재. 그래서 검사 판사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이여. 완전 도시락 동맹이구만. 참 표현 한번 좋다. 오늘 재미있었단가? 제2회 때는 윤석열의 왜곡된 역사관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볼 거구만이라. 기대 많이 해주시고 민주 진영이 다 뭉쳐서 저 간악한 친일 매국 세력을 응징해야지. 그럼 촛불 시민의 집단 지성이 발휘될 거구만.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